이거 정말 커피 맞아요? 한국에선 이걸 하루에 몇 잔씩 마신다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동 아랍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간 아랍 전통차만을 고집해오던 중동 여성들이 한국의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왕족까지 줄을 서서 마실 정도로 말입니다. 파산 직전이던 한 아랍 여성 사업가가 한국인 파트너의 제안으로 시작한 작은 실험이 중동 전체의 커피 문화를 뒤바꿔 놓은 놀라운 이야기. 전통 보수 세력의 거센 반발부터 왕실의 극찬까지 그 파란만장한 과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평범한 한국 믹스커피가 어떻게 중동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밀라 알파하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을, 제가 5년간 온 정성을 쏟아 키워온 아지즈 카페가 문을 닫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 각국의 커피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코스타 커피, 이탈리아의 고급 에스프레소 전문점까지 거리마다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 같은 개인 카페가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환경이었던 거죠. 매출은 매월 줄어들고 있었고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그 소중한 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박승우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 카페의 소액 투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거죠. 박 대표님은 제가 위기에 처한 걸 알고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메뉴 개선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너무 많은 커피점이 있었고 차별화할 만한 특별함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박 대표님께서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시면서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갈색 포장지에 쌓인 작은 스틱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글자들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커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믹스커피라고 부르는데 커피와 설탕, 크림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니요. 두바이의 고객들은 신선한 원두로 내린 고급 커피를 선호하는데 이런 간편한 커피가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의 간곡한 권유에 한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스틱 하나를 넣고 젖자 달콤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커피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믹스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잠깐 휴식할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야식과 함께 마시는 국민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들의 입맛에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랍 커피나 카라크 차이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이렇게 달콤한 커피는 아이들이나 마시는 음료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박 대표님께 털어놓자 그분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단맛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클라바나 크나페 같은 전통 디저트가 모두 달콤하고 차에도 설탕을 많이 넣어 마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믹스커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마침 카페 상황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던 터라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박 대표님께서 가져온 믹스커피 상자를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평상시라면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쯤 단골 할머니인 파티마 여사가 들어오셨습니다. 70대의 그분은 매일 아침 전통 카라크 차이 한 잔을 드시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아랍 차만 드셔온 분에게 한국 커피를 권해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음료를 무료로 드려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파티마 여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커피라고 설명드렸더니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신다며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믹스커피를 타서 드렸는데 첫 모금을 드시는 순간 파티마 여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더니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70년 동안 아랍 차만 마셔오셨다는 분이 이렇게 달콤한 커피에 매료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티마 여사가 커피를 다 드시고 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신기한 커피를 맛봐야 한다며 지인들을 카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할머니들이 5명이나 더 찾아오셨는데 모두 믹스커피의 맛에 감탄하셨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이 딸들과 며느리들에게 전해졌고 젊은 세대들도 하나둘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하루에 10잔도 안 나가던 음료가 하루에 100잔이 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대부분 한국 믹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매출도 평소의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모두 만족해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달콤한 맛이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고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경험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쓴 커피만 고집하던 남성 고객들도 한번 맛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박 대표님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음료였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된 것입니다. 커피의 쓴맛과 크림의 부드러움, 그리고 적절한 단맛이 어우러진 조화가 아랍 사람들의 입맛에도 완벽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빠른 만큼 시련도 빨리 찾아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월요일 아침 카페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바이 전통상인협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회장인 하심 알 라시드라는 분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 카페에서 파는 한국 커피가 지역의 전통 문화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아랍의 차 문화가 외국 음료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아랍 커피나 카라크 차이 대신 달콤한 한국 커피만 찾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이라며 종교적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근 전통 찻집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찻집들이 손님을 잃고 있었고 일부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 커피 판매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업체의 견제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역 종교 지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일부 보수적인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카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익명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 문화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당국에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비교적 개방적인 나라이지만 전통과 종교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겨우 찾은 성공의 기회였는데 이런 식으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박 대표님과 상의해봐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카페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속상했던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일부 고객들이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은 가족들의 반대로 카페에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단골 고객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소개했을 뿐인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종교나 전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음료였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우아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셰이카 마리암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왕족의 먼 친척으로 평소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제 카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커피를 직접 맛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믹스커피를 타서 드렸는데 첫 모금을 드시는 순간부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신 감탄하시더니 이런 맛있는 음료가 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아쉬워하셨습니다. 특히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셰이카 마리암께서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모두 상류층 부인들이었는데 한국 커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종류의 믹스커피를 주문해서 맛을 비교해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특히 헤이즐넛 맛 믹스커피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소한 견과류 향이 아랍 전통 과자와 잘 어울린다며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바닐라 라테의 맛도 부드러운 향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빠르게 상류층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왕족 친척이 인정한 음료라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외국 문화라며 비판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변화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지역에 존경받는 이맘 중 한 분이 카페를 방문해서 직접 믹스커피를 마셔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음료일 뿐이며 종교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변화와 함께 손님들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맛을 좋아했고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했고 박 대표님은 한국의 차 문화와 커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이곳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기존 단골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파티마 할머니를 비롯한 분들이 변함없이 찾아주셨고 오히려 더 자주 오셔서 친구들에게 카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통상인협회의 압박도 누그러졌습니다. 상류층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함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부 전통 찻집 사장들도 저를 찾아와 한국 커피를 함께 팔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런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셰이카 마리암의 지지 덕분에 상황이 안정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에미리트 지역에서 온 주문이었습니다.
아부다비와 샤르자에서 전화가 걸려와 한국 커피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주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의 카페나 레스토랑 사장들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커피 열풍 소식이 다른 지역에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두바이까지 와서 믹스커피를 맛보고는 자신들의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량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할랄 인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슬림이 많은 이 지역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믹스커피 제조회사에서는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상태였지만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복잡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한국 본사와 연락을 취해 주셨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중동 지역 진출을 고려하고 있던 차에 이런 기회가 생겼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 독점 판매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창고 확보, 유통업체 선정,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최근 매출 증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정품과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했고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보관과 운송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식 수입 물량이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컨테이너 가득한 한국 믹스커피를 보니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박 대표님도 이렇게 빨리 사업이 확장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겼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카페에서는 비슷한 맛의 인스턴트 커피를 들여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맛은 한국 정품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은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했는데 한국 커피를 제대로 타는 방법부터 고객 응대까지 교육할 것이 많았습니다. 물온도 젓는 방법, 서빙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맛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케팅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입소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커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광고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품질이나 서비스가 떨어진다면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확장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고객인 파티마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카페에 오셨습니다. 며칠 전 다른 카페에서 한국 커피라며 마신 음료가 이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업체들이 질 낮은 모조품을 한국 커피라고 속여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포장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고 심지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이 이것을 진짜 한국 커피로 알고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정식 수입 물량이 갑자기 중단된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회사에서 생산 설비에 문제가 생겨 한 달 이상 공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재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라 큰 타격이었습니다. 재고가 떨어지자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찾던 단골들이 한국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되자 다른 카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특히 상류층 고객들은 품질에 민감했기 때문에 대체품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신문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커피 열풍의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모조품 유통과 공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것이라며 전통 음료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상인협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커피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이제야 정신을 차릴 때라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 외국 음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자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 일한 매니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팀워크가 흔들리자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도 한국 본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중동 시장에 대한 의견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한국 회사는 일시적인 문제로 보았지만 현지 상황을 아는 저희에게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한국 커피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제품이 더 안정적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일부는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맛의 대체품을 내놓으며 고객을 유혹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키워온 고객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셰이카 마리암 같은 귀한 지지자들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한때는 꿈에 그리던 성공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인지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커피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 문화 교류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진짜 만족스러워하던 표정들을 떠올리면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과 상의 끝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워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편의점마다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믹스커피 제조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들의 입맛을 연구해서 만든 완벽한 배합비,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스러운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믹스커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 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기후, 할랄 요구사항, 보수적인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검수하는 모습, 포장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보며 왜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전용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르다몬 향을 살짝 넣은 특별 버전, 더운 날씨에 적합한 아이스 버전, 그리고 종교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할랄 인증 강화 등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사회와의 화해였습니다. 전통상인협회 회장님을 찾아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커피가 전통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찻집과의 상생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 찻집에서도 한국 커피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전통차를 제 카페에서도 소개하는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분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도, 습도, 보관 방법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모조품과 구별하기 위해 정품 인증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직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커피 타는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믹스커피의 역사, 고객 서비스 철학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역 언론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한국 방문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또한 중동 전용 제품 개발 소식도 공유하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객들과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를 비롯한 단골 고객들이 다시 믿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셰이카 마리암께서도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카르다몬 블렌드를 맛보시고는 이전보다 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국과 아랍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라며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졌던 고객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고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사업은 이전보다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경영 철학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면서 중동 전역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에미리트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에서도 문의가 쇄도했다는 점입니다. 각국의 사업가들이 직접 두바이까지 와서 한국 커피 사업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문화 교류의 의미였습니다. 한국 커피를 통해 중동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 음식까지 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고 그중 80%가 현지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첫 번째 믹스커피를 탈 때면 처음 그 달콤한 맛에 놀랐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정성과 품질,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담긴 한국의 문화가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믹스커피 하나에도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닌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의 믹스커피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